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2월 3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시장부터 좀 살펴봐야겠는데요. 멕시코의 무역 전쟁이 일시 중단되면서 주식시장이 급격히 회복했고요. The show must go on은 뭐 기업 실적 발표한다는 얘기고요. non-farm payroll에 대해서도 리포트가 이제 금요일에 있습니다. 이것도 뭔지 좀 조금 더 알아보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CFPB 국장에 재무장관이 스캇 베센트를 임명했다고 하는데 CFPB가 뭔지도 좀 알아보고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뭐 매주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직업하고 가장 관련 있는 것이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 은퇴 연령대 미국인들은 계속 일을 할까? 궁금하시죠?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자, 온통 뭐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 맨 윗줄이 이제 주식시장이고 두 번째 줄이 오일, 석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이 비트코인과 관련된 암호화폐들, 그리고 네 번째 줄이 골드 관련입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미국하고 멕시코가 서로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발표한 후에 주식시장이 이제 회복이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동안 여러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붕괴되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촉발되면서 경제가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로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 멕시코와의 무역 전쟁이 일시 중단된다는 발표가 나오자 주식시장의 낙폭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입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가 105포인트 하락하며 장 초반 665포인트 급락했던 수준에서 크게 회복이 됐고요. S&P 500 지수는 한때 1.93% 하락했지만 현재 0.6% 하락에 그쳤고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약 1% 하락한 상황입니다. 지난 토요일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와 캐나다산 상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고요. 캐나다산 에너지 수입품에는 10%의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또한 중국산 수입품에도 10%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주말 동안 유럽연합에 대한 추가 관세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대통령 크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화 후 올린 게시물이 주식시장의 반등을 촉발한 것이죠. 스페인어에서 번역된 내용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의 관계와 주권을 존중하는 가운데 좋은 대화를 나누었으며 여러 가지 협의에 도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곧바로 추루스 소셜의 임시 합의를 확인하는 글을 올렸는데요. 우리는 매우 우호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며 그녀는 즉시 멕시코와 미국 국경을 따라 10,000명의 멕시코 군인을 배치하기로 합의했다라고 전하면서 향후 한 달 동안 보다 영구적인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관세가 유예되면서 일부 투자자들은 트럼프가 관세를 협상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과민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북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는 포드와 제너럴 모터스 등 미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장 초반 손실을 상당 부분 회복했고요. GM은 현재 약 2% 하락했으며 포드는 1% 하락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산 주류를 대량 수입하는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역시 장중 최저점에서 회복하며 2.4% 하락에 그쳤습니다. 이번에 무역 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투자자들은 4분기 실적 발표 시즌과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경제 지표인 노동시장 데이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S&P 500에 속한 120개 이상의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할 예정인데요. 아마존, 알파벳, 일라이릴리, 포드 등이 포함이 됩니다. 이번 주에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하고 기업 소개를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오늘은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 빅데이터 분석과 인공지능 기반 정보 처리 기술을 제공하는 미국 기업입니다. 내일은 펩시코, 펩시콜라, 게토레이, 레이스, 감자칩 등 다양한 음료와 스낵 브랜드를 보유한 글로벌 식음료 기업이고요. 머크는 의약품과 백신을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입니다. 미국과 독일에 각각 존재하는 머크 중 미국 기업에 해당합니다. 파이저는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글로벌 제약사고요. 알파벳은 구글의 모 회사로 검색 엔진, 유튜브,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자율주행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다음 AMD는 Advanced Micro Devices죠. 반도체 제조 기업입니다. 그리고 스냅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스냅챗, 또 AR과 카메라 기술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요. 치폴레 멕시칸 그릴은 여러분들도 자주 가시는 곳이죠. 내일 기업 실적을 발표하고요. 수요일은 월트 디즈니, 디즈니랜드, 마블, 픽사, 스타워즈, ESPN 등을 보유한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고요. 우버는 차량 호출 서비스죠. 그다음에 퀄컴, 모바일 칩셋과 통신 기술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는 반도체와 IT 기업이고요. 포드는 자동차 회사. 수요일에 발표하고 목요일은 일라이릴리라는 당뇨병 치료제, 또 항우울제, 비만 치료제 등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는 미국 제약사,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브라는 회사는 항암제와 면역질환 치료제를 전문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제약사고요. 펠로톤은 스마트 실내 자전거하고 피트니스 콘텐츠 플랫폼 개발하는 회사고요. 염브랜즈는 KFC, 피자헛, 타코벨 등 글로벌 패스트푸드 브랜드를 운영하는 기업이고요. 아마존은 뭐 다 아실 거고요. 다음에 엘프 뷰티는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화장품을 주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뷰티 브랜드는
목요일에 기업 실적을 발표합니다. 자, 1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에 발표됩니다. Non-farm payrolls라고 하죠. Non-farm payrolls. Non-farm payroll은 뭐냐? 매달 미국 노동 시장의 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경제 지표로 노동부가 발표합니다. 다음 항목들이 포함되는지 job added라고 위에 되어 있는데요. 일자리가 추가된 수, 그다음에 실업률, 평균 시간당 임금, 경제 성장에 관한 겁니다. 이 non-farm payroll 리포트는 미 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고용 상황이 강하면 경제가 건강하다고 평가되고요. 경제 성장과 인플레이션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 증가가 낮거나 실업률이 높으면 경기 침체의 징후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매월 첫 금요일에 발표가 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러헤 처프라 전 국장을 해임하고 스캇 벤센트 재무장관을 소비자 금융보호국 CFPB 직무대행 국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헤지펀드 매니저 출신인 벤센트는 지난주 미 재무부 장관으로 공식 취임했고요. 차기 CFPB 국장이 정식으로 임명될 때까지 기관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CFPB 공식 발표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경제 성장 가속화와 소비자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CFPB와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CFPB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미 연방정부기관으로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시장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요 기능은 첫 번째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규제하고 금융기관의 감시와 조사를 하며 소비자 불만을 처리하고 금융교육과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비트코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미국이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하면서 초기 손실을 만회하고 다시 상승하는 말씀 드렸는데요. 코인 매트릭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한때 91,212.63달러까지 하락했는데 다시 98,461.83까지 상승하며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고요. 지난 금요일에는 10만 2천 달러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오늘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주가는 장중 저점에서 일부 회복했지만 각각 1%와 0.5% 하락한 상태로 마감했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캐나다, 중국산 수입품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을 했습니다.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 또 이더리움에서 엄청난 규모의 롱 포지션이 청산되었는데요. 비트와이즈의 제프 박은 장기적으로는 달러 약세와 미국의 금리 하락 가능성이 비트코인에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위험자산처럼 거래되기 때문에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왜 은퇴 연령대 미국인들은 계속 일을 할까라는 칼럼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65세 이상 미국인 근로자의 수가 33% 이상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전체 노동력 증가를 크게 앞지른 것이죠. 2024년에는 전체 노동력의 7%를 차지했으며 이는 10년 전 5.7%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65세 이상 미국인 근로자가 전체 7%를 차지했다는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로 긴 수명과 재정적 필요 때문입니다. 많은 은퇴자들은 사회보장연금만으로 생활하기 어려우며 특히 연금 제도가 401k 등의 개인 부담형으로 바뀌면서 더 오래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은퇴 연령의 연장입니다. 1980년대 사회보장제도 개혁으로 인해 정식 은퇴 연령이 65세에서 67세로 늘어나면서 노동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들의 인력 수요입니다. 인력 부족을 겪는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를 적극 채용하며 유연한 근무 형태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 기업들의 전략과 도전 과제가 있는데요. 웨그맨스와 젠테라 같은 기업들은 은퇴자들을 위한 시간제와 시즌제 일자리를 제공합니다. 나이 차별은 여전히 문제이며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데요. 또한 원격 근무와 학위 요구 완화 등 유연한 근무 조건이 마련되면 고령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일을 계속하는 다양한 이유가 또 있는데요. 일부는 단순히 일하는 것이 좋아서 계속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이유로 일을 지속하고요. 일하는 것이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며 더 긴 휴가를 즐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에는 미국에서 65세가 되는 인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Peak 65 존에 진입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업들이 이 변화를 잘 활용하면 인력 유지와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